네, 안녕하세요. 투자전략부 김상훈입니다. 저희가 방송 컨텐츠의 일부 개편이 있었죠.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국내 주식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소개팅,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해외 주식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10분 해외 주식, 그리고 금요일, 오늘은 기존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투자 아카데미에 대해 어떤 주제들을 잡아보고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후 그 첫 컨텐츠로서 리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리츠 자산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팬데믹 기간에도 인컴 자산으로서 각광받았던 자산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전문가, 저희 기업분석부의 김선미 위원 모시고 리츠 자료, 그리고 소개와 그에 대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요. 최근에 글로벌 리츠 기본백서라는 책자로 이렇게 두껍게 작성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왜 이 자료를 작성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왜 리츠를 우리가 보고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기업분석부에서 부동산과 리츠 그리고 건설을 담당하게 될 김선미입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과 그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흔들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인컴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리츠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의문과 관심이 좀 혼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여전히 리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오히려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리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츠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리츠에 관심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츠는 장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리츠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으로서 대표적인 배당주입니다. 그래서 리츠의 연간 배당 수익률은 3에서 5%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요. 사실 리츠는 배당 이상의 성과를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이 장표에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는 것은 1990년도 이후에 주요 자산별 장기 수익률을 설명을 해놓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리츠의 장기 수익률은 970%에 달합니다. 물론 주식에 대비해서는 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이나 채권 대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장기 수익률이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배당뿐만 아니라 리츠의 전체 수익률을 올리는 데에는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리츠의 수익률을 한번 분해를 해보면 리츠는 배당 수익률과 주가 상승률로 구분이 되는데, 배당 수익률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는 주가 상승률이 이뤄낸 건데, 올해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도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금리가 인상되면 이제 배당 수익률에 대한 스프레드가 축소될 수 있지만, 사실 금리 인상기에도 리츠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자산별 수익률로 봤을 때에는 연환산 수익률이 오히려 주식보다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네, 이 리츠가 금리 인상기에도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리츠의 배당 수익이 기본이 되는 임대료가, 그러니까 부동산의 임대료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해치 기능을 하면서 좀 그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의 타격을 받아야 되는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30% 내외 정도의 레버리지를 보이고, 또 구조 자체가 장기 차입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타격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금리 인상이 오히려 리츠에게 있어서는 자금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관심이 오히려 리츠에게는 공모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이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고, 이 모집된 자금을 통해 활용을 해서 우량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리츠는 배당 수익을 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리츠는 이제 자산 순매입이 늘어날 때 이 전체 리츠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림들이 보이는데, 최근에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리츠들이 자산을 다시 사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좀 리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은 리츠 내에서도 결국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임대료라든가, 그리고 추가로 결국 공모가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실 자금의 유입 자체도 그쵸. 굉장히 호의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환경이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배당만 인컴 자산 이꼴 배당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주가 상승이 수익의 대부분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네네. 있네요. 재밌는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츠 자산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친구들은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준비해 주셨을 텐데요. 리츠의 개념이나 구조 그리고 구성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리츠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고요. 결국에는 다수의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자산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배당으로서 다시 나눠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부동산 펀드, 그리고 이제 리츠로 보실 수가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펀드 위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이 부동산 펀드와 리츠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자산의 편입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기존의 부동산 펀드는 하나의 펀드에 한 개의 자산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리츠에도 다수의 자산을 담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품 다각화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펀드는 아무래도 만기 청산 때까지 투자자들의 자금이 묶여 있다라는 한 단점이 있는데 이 리츠, 특히나 상장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를 통해서 원하는 시점에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오히려 상장 리츠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리츠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를 좀 보시면 우선 첫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전체의 66%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일본, 호주, 영국, 싱가포르 이 순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 있는데 리츠의 시가총액 합산을 보시면 전체 그 해당 국가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체 규모의 한 7에서 8%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 대금의 11%가 리츠가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고 앞으로도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국가별로 리츠의 제도나 아니면 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의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리츠에 따라서 배당 성장성이 좀 다르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은 미국을 먼저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자기관리형 그 리츠라는 겁니다. 이 자기관리형 리츠라는 거는 우선 리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서 어떤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결정하는 업체가 이제 자산관리사라고 하는 AMC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AMC가 내재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재화하면서 내재화하여 있다 보니까 특정 섹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보시면 미국의 이제 섹터 구분은 보시는 것처럼 좀 비교적 명확하게 섹터가 구분이 되어 있고 비중도 나름 고르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재된 전문화된 조직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판단이 좀 명확하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자산 개발이나 취득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 특정 시장의 성장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 시장은 리츠를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성장성을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조적으로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관리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리츠들의 위탁관리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위탁관리 구조에서 특히 일본은 AMC의 역할을 대형 디벨로퍼나 건설사들이 해줍니다. 이들이 직접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제공하는 역할들을 좀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과는 다르게 특정 자산에 집중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복합 리츠처럼 섹터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리츠의 비중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당의 안정성은 높은 편이지만 미국보다는 그 배당의 성장성은 좀 약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주랑 싱가포르도 위탁 구조형이기 때문에 일본과 좀 유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경기가 뭐 부동산 섹터별로 업황이 명확하게 갈린다라고 하면 미국 리츠에 투자를 하면서 성장하는 섹터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그게 오히려 배당의 성장성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뭐 호주나 일본 같은 위탁형 리츠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그 안정성의 측면에서 안정성을 높여갈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 국가나 종목을 선정을 경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리츠로도 충분히 주식시장을 아웃퍼폼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마지막에 보여주신 장표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우리가 조금 성장 그리고 자기관리형 리츠에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 쪽으로 그리고 나머지 약간 안정적인 배당을 원하신다면 일본이나 호주, 싱가포르 쪽의 리츠로
선택해 주십사 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어쨌든 좀 브로드한 선택 요건들은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리츠를 선택할 때 있어서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것, 디테일하게 어떤 선별 요건들이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종목단에서 어떤 리츠의 투자 유명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장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배당, 그 투자 유명한 리츠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배당의 안정성과 성장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당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게 당연히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그 섹터 업황입니다. 그래서 업황에 따라서 공식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 자산 경쟁력이 높거나 아니면 임차인 신용도가 높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업황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미국의 주요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들이 얼마나 높은 신용도를 갖고 있는지를 주로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 외로 또 이제 안정성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인은 투자 자산이나 임차인이 얼마나 다각화되어 있냐입니다. 사실 임차인은 한 명의 그 하나의 임차인으로서 단일 임차인 구조가 사실 가장 이제 안정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 유리하기는 하겠지만 최근처럼 업황이 많이 흔들리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임차인이 다각화되어 있는 게 리스크를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 임차인뿐만 아니라 투자 자산 자체에서도 좀 다수의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분산을 시킨다면 특정 자산에서의 공실률이 전체 임대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리츠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장성인데요. 사실 이 성장성이 중요합니다. 리츠의 성장성이 결국에는 리츠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멀티플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끌어내는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우선 이 배당의 성장성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로는 이 기존 자산에서 임대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임대료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업황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계속 지속되는 업황이라고 한다면 시장 이상의 임대료 성장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물류센터인데요.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는 게 미국의 물류센터 쪽 그 산업 임대료 전체 성장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시장 평균이 지금 8에서 10%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임대를 갱신할 때 임대료 성장률은 프롤로시스 기준으로 평균 25%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워낙에 시장이 좀 수급이 타이트하게 가다 보니까 시장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만히 그 기존 자산에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 외로 추가적으로 신규 자산을 더 투자를 하면서 배당 수익을 올려가는 리츠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제 리츠가 순 자산 매입이 올라갈 때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주가 상승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투자 자산이 활발하다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배당 수익이 떨어지는 거는 판출시키고 또 우량 자산에 오히려 투자를 하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강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강화시키는 리츠들이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을 좀 높게 시혈을 시켜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미국 리츠 섹터별 자산 대비 파이프라인인데 이게 이제 기존 자산 이미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자산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 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이제 새롭게 자산 취득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섹터별 그 자산 대비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산업물류랑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 파이프라인이 많다라는 건 그 리츠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들의 주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배당 중심이고 배당의 안정성과 배당의 성장성을 좀 확인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리츠를 선별해 보자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이게 개별 종목별로도 그 자산의 편입 편출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주로 아무래도 이제 배당의 그 안정적인 배당만을 원하시면서 리츠를 투자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을 부각시키고자 이제 각각의 리츠들이 반기나 분기 그 실적을 발표할 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발 아니면 취득의 과정들을 좀 많이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리츠 우리가 확인할 때 결국 그 자산의 편출입도 좀 체크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개별 자산마다 가지고 있는 개발 파이프라인의 량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가 결국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으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네. 중요한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2년에 투자 유망 섹터, 리츠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22년 그 투자 유망한 섹터로 그 정리를 해본 게 보시는 것처럼 산업 물류 그리고 주거 그리고 일부 부동산 리츠, 오피스 리츠로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좀 기본적으로 상장 리츠가 많이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코로나 이전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회복한 상황이라 이제 이 밸류에이션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당 수익이 더 잘 나오는 리츠들을 좀 선별을 해야 되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산업 물류랑 주거 쪽은 지금 계속 개발 파이프라인도 늘어나고 있고 임대료 상장률도 계속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배당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성장성도 확보할 수 있는 리츠라고 보고 있고요. 오피스 리츠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부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전체 섹터가 다 같이 산업 물류나 주거처럼 좋은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오피스는 이제 재택근무의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리츠들도 있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 중에도 하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20년 이후부터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좀 컸었죠, 리츠. 근데 이제 고민하는 건 최근에 금융시장 변동성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대 수익률을 계속해서 높여도 될까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기대 수익률을 저는 높여도 된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사실 그 기대치는 조금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이제 실적의 성장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그러니까 멀티플 자체가 올라갔었던 시점이라서 사실 주가 상승률이 국가별로 봤을 때 연간으로 한 20, 30%씩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셌던 시장인데 최근은 아까 보신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섹터가 모두 다 밸류에이션이 릴레이팅 되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요. 좀 더 개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개별적으로 보면 이 자산의 그 성장성이나 아니면 배당의 성장성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 회복이 덜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종목별로 선별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팬데믹 기간 2020년, 2021년에는 전체 섹터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고 보면 앞으로는 이제 그 섹터가 전체가 다 같이 같은 흐름을 보인다기보다는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는 양상이 2022년도에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그럼 혹시 물론 자료에도 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시청자분들께서 자료를 다 보시지는 못하실 테니까 혹시 이건 추천하고 싶다라는 거 한 3-4개 정도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기에는 ETF가 조금 더 편하실 테니까 제가 좋게 보는 섹터가 이제 그 주거랑 그다음에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물류센터 ETF로는 페이서 벤치마크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용으로는 이름이 좀 긴데 아이슈얼즈 레지던셜 멀티 섹터 리얼 에스테이트 ETF라는 이제 주거용 ETF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우선 저는 괜찮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피스는 제가 선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저희가 많이 보는 그런 대표적인 오피스 리츠들은 대부분 대도시의 CBD 중심의 이제 오피스 자산이기 때문에 재택근무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막 인구가 유입되고 시작하는 도시의 비중이 임차 비중이 많은 그 리츠들이 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도 낮고 그 배당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리츠들을 좀 선별을 해봤고 해당 종목으로는 커즌스 프로퍼티 그다음에 하이오즈 프로퍼티 이 두 가지가 미국 리츠로서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것으로 오늘 저희가 개편 이후 첫 번째 투자 아카데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츠, 글로벌 리츠 전반적인 내용들과 우리가 왜 지금 리츠에 대해서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마지막 단에는 물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몇몇 ETF들을 소개해드렸으니 자료를 좀 더 참고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